박수를 치겠어. 볼 거 없나? 여기 잠깐만. 이거 건들지 않게 조심조심 보세요. 네. 자, 꼭 카메라만 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죠. 하나, 둘. 굿, 자. 네. 그러니까 카메라만 들어오시면 자꾸 약간 컨셉인가 봐, 네. 요즘에. 저기서 잡담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한잔 더 네. 드시다가. 여기 이쁘던 게 어디 갔어요? 제가 띄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오토계 김정민입니다. 네, 김창희입니다. 네,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엔진룸 V8 GM 쉐보레의 LT1 6200cc 6162cc니까 6200cc라고 봐야 되겠어요. 6200cc. 제가 ML63이 있어서 이 8기통 6200, 6300 들어가는 놈들이 얼마나 처묵처묵하는지는 맞아. 그 부산을 양껏 갔다 오면 왕복하는데 기름을 2번을 더 넣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구석기 시대 차잖아요, 지금. 얘는 신세대 차예요. 구석기 시대 타 타는 사람. 뭔 시대요? 구석기요. 구석기. 진짜. 신남. 우리 기분 좋죠, 그죠? 그럼요. 네, 이런 기분이군요. 두 분이 말르고 있는데. 짜증나네. 어쨌든 8기통 엔진이고 이 엔진이 요걸 좀 많이 처먹고 있는 엔진입니다. 왜요? 왜냐면은 형식이 이게 OHV라고 해서 오버헤드 밸브라는 엔진이에요. 네? 오버헤드 밸브. 보통 그 캠샤프트가 오버헤드 쪽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버헤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실린더 위쪽에 헤드 부분에 캠샤프트가 있어서 캠샤프트가 돌면서 밸브를 열고 닫고를 해주는 그 기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엔진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 기구가 밑에 있어요. 캠샤프트가 밑에 들어가서 아주 초반에는 밸브까지 옆에 있었어요. 밸브까지 옆에 있어서 밸브가 위로 올라가고 위로 열어주고 공기가 옆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타고 그랬다가 거기서 발전된 게 오버헤드 밸브를 실린더 헤드 위쪽에 놨다. 까지가 얘가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네. 오버헤드 캠샤프트 OHC라고 해서 이 캠샤프트까지 헤드 위로 올렸다.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고 네. 거기서 이제 DOHC라 그래서 네. 아유, 많다. 그러니까 더블로 캠샤프트가 그 흡기백이 양쪽 다 위로 올라갔다. 그렇죠. 두 개로 나눠놨다. 라는 게 이제 그게 일단 흐름이에요. 네. 근데 얘는 형식상으로는 중간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옛날 포맷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1950년대부터 이런 방식을 썼으니까 사골이다. 사골. 근데 이게 50년대부터 쓴 건 아니고 이런 형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한 게 80년대부터인데 네. 미국에서는 이런 OHV 엔진을 아직까지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OHV는 로커암을 푸시로드로 움직여가지고 밸브를 움직이는 방식이라 캠샤프트가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실린더 헤드예요. 여기가 커버고 여기가 실린더 헤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린더 헤드가 되게 얇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여기에 캠샤프트 들어가고 돌리는 기구가 들어가고 그러면 헤드가 보통 그 4기통 엔진도 보면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되게 좁아요. 그리고 이 엔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엔진을 스몰 블록 엔진이라고 불러요. 왜 스몰 블록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6200cc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크기가 한 3500cc 정도 되는 과급 엔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 6200cc로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네. 지금 ML63 같은 경우에도 엔진 블록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그 3000cc 정도 되는 그 터보차저 엔진이 이만해요. 보통 이만해요. 그런데 그 배기량이 2배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공간 많이 남잖아요. 네, 작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크기로 제작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작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M5 엔진 같은 경우에 4.4잖아요. 터보차저 2개 붙어 있고 그거보다도 한 15kg인가 20kg가 더 가벼워요. 이게 그 무게로 180kg밖에 안 나가는데 이 180kg이면은요. 보통 한 4000cc 엔진 정도? 자연흡기 3500cc, 4000cc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기량 대비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는 거는 나라상 부품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낮아져요?
가격. 그렇지. 생산 단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개발비도 좀 적게 들고 생산 단가도 낮춰지니까 제조사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배기량을 만들어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적인 관점으로는 예전에 6200cc가 굉장히 컸는데 네. 인터넷에 이제 쉐비 스몰 볼럭이라고 한번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우르르 나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렇죠. 네. 이거요? 네. 이 엔진이 스몰 블록 엔진인데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열광하는 왜요? 유명하니까.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해 왔고. 아,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 엔진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김찬희 드라이버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캠샤프트가 오버헤드 쪽, 그러니까 네. 그 실린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낮아요. 아, 네. 무게 중심이 낮으면 차의 전반적인 거동이 좋아져요. 그 BMW 엔진이나 현대 엔진 보면 엔진이 다 누워 있잖아요, 살짝. 왜 누워 있는 줄 알아요? 뉴 엔진이라서. 정답. 아, 이제 다 됐어. 아, 아니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뭐 전문적인 생각 안 나고 이상한 아재 개그만 남는다니까. 이게 아재 바이러스가 이래서 무서운 거야. 진짜야. 호암 남아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너무 창피해. 해놓고 나니까 막 죽고 싶지. 손발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야, 여기 안 쓰고 싶어. 이렇게 서 있어 막 이래. 야, 진짜 실망이야. 그래서 누 엔진을 만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누워놓냐면 네. 무게중심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근데 이렇게 누워놓으면 네. 뭐 이렇게 약간 딱 기울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엔진 오일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누유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일도 뭐 이렇게 올바로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캠샤프트를 밑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밑으로 아예 내려가 있어요. 좋은 거네요. 좋은 그러면.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배기량에 비해서 작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배기량에 비해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아 진짜? 네. 난 또 무거워야 좋은 줄. 근데 왜 무게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캠샤프트를 위에 올려야 되는데 네. 그 올리면서 그 위에 커버도 필요하죠. 또 그 구조물도 또 여러 개가 또 같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또 위에 터보 차저라든지 뭐 이런 걸 올리게 되면 인터쿨러도 올려야 되죠. 구조가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놓고 나니까 엔진이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아까 고모님이 네. 위로 올리는 게 요즘 방식이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엔진의 퍼포먼스 상을 생각할 때는 그게 올바른 길이죠. 왜 그러냐면 이 엔진은 지금 배기량이 크잖아요. 네. 근데 요즘 엔진들은 2000cc, 3000cc가 네, 안 돼요. 2030 효율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적인 관점에서는 아이씨 뭐 우리나라 기름값도 싸고 뭐 기름값 조금 아끼려고 뭐 그지를 해야 돼? 배기량이 2배면 대충 힘도 2배라고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배기량 일자리를 가지고 힘을 1을 만드는 것보다 배기량 2배 하고 효율이 좀 안 좋아도 토크를 1.6이나 1.7 쓰면 되지. 그렇죠. 기름 좀 더 먹으면 어때? 이런 게 이제 미국적인 관점인 거죠. 싸니까. 그래서 아메리칸 머슬이 토크발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엔진을 계속 고수를 해왔냐면 네. 미국은 유가에 비교적 자유로워요. 네. 그래서 기름이 약간 좀 저렴하니까 상관없다 가솔린이든 이거지. 저렴하니까 뭐 굳이 연비 아끼려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잘 뭐 이런. 나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점점 이제 연비가 중요시 기름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 엔진이 우리가 이제 아까 장점을 얘기했는데 단점은 뭐냐? 네. 로크암을 푸시로드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벨트 장력. 그러니까 이제 샤프트가 밑에 들어가니까 벨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푸시로드로 그 밸브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캠이 밑에 있고 밸브는 요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캠에서 밸브까지 푸시 로드가 막대기 밀어주는 막대기를 길쭉한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돌리기 위해서 벨트를 또 걸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출력 손실이 생겨요. 그러면 효율은 떨어지는 거죠. 얘는 배기량을 낮추게 되면 출력이 확 떨어지니까 2000cc, 3000cc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상의 배기량을 넣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비 효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캠을 위로 올리고 흡배기 효율을 높이고 과급을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사이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엔진은 다운사이징 하기가 쉬우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 옛날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추세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엔진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생산이 될 것인가 그렇죠. 하는 것도 하나의.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박물관 갈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박물관 갈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가 돼서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런 엔진들이 역사에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내연 엔진 중에서는 가장 스탠다드한 엔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엔진의 장점이 이제 저속 토크가 좋아요. 그래서 저속 토크가 좋다는 건 머슬카의 어떤 힘, 미국 아메리칸 머슬카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 힘을 또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소리가 굉장히 거칠게 그 배기음을 내기가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 OHV 엔진이 좀 진동이 있거든요. 진동이 있는데 바이크 보시면 네. 바이크 미국 그 바이크 그 이름 뭐죠? 할리. 한두 백이야 실례야. 할리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부당땅땅땅 그렇죠, 부당땅땅땅땅 하잖아요. 근데 독일 뭐 BMW 바이크나 이런 거는 쉥 하잖아요. 샥 소리 나죠. 네. 꼭 그 차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머슬카가 배기음이 굉장히 막 터프한데 그 OHV 엔진이 그 배기음을 내기가 참 좋은 구조고, 또 크랭크 축 자체를 배기음이 아주 터프하게 나도록 설계를 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진동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이제 아무래도 구식이다 보니까 흡기 효율과 배기 효율이 안 좋아서 그 겹쳐지는 접점 문제를 조율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할리 데이비스는 망해야 되는. 전혀 그거 상관없고 원래 이 엔진의 특징이 그래요. 이 엔진은 배기음을 조절해지게 하기 위해서 크랭크축 구조소부터 또 그 엔진의 어떤 전반적인 구동 자체가 터프하게끔 배기음을 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OHV 엔진의 특징 자체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렌드에 맞지는 않지만 배기량 대비 작아요. 네, 가벼워요. 좋고요. 그리고 무게 중심이 낮아요. 좋고요. 또 생산 코스트가 낮아요. 좋고요. 그래서 배기량 대비 저렴하게 만들어내서 그 5,098만 원, 5,097만 원에 이 성능이 구현이 될 수 있는 게 이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효율이 좀 떨어져서 다운사이징하기가 힘들어요. 네. 앞으로는 없어질 엔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다운사이징 엔진, 터보 엔진이 무조건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유지 보수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낮다는 건 메인터넌스가 쉽다는 얘기고 네.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터보 엔진은요 너무 복잡하고 이게 또 부품들이 비싸서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뭐 이런 연비 같은 거는 아낄 수 있어도 이게 또 고장 나거나 무상 그거 끝나서 수리를 해야 되면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얘는 뭐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정비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모든 거는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장점이 있어, 단점이 있고. 그럼요. 네. 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엔진룸은 여기서 그 닫을까요? 이만 인사를. 예.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여기 퓨즈 박스가 여기 딱 이렇게 있네요. 예. 예뻐. 진짜 뭔가 이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확대해 놓은 것 같네요. 진짜 예. 예쁘게 생겼다. 그렇죠. 우리 그 퓨즈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30원 이게 60원짜리. 에이, 나 이거 그거 아니에요? 10원짜리. 네. 번호 적혀 있는. 여기 뭐 어디 써져 이거 번호. 네, 맞아요. 맞죠? 예. 뭐 휴지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저번에 두 분 가는 거 봤어요. 그래요? 퓨즈 뭐 뺄 때. 서럽게 3년이면 집이나 잘 지키라. 멍멍? 아는 척 좀 해봤어요. 야, 1도 모르는데. 대단합니다. 냉각수 색깔이 좀 다르네요. 이런 색깔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이제 부식 방지 그 첨가제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적색빛을 띠는 냉각수가 있습니다. 혼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뭐 급할 때는 혼용을 하셔도 냉각 성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부식 방지 성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색깔을 맞춰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이 큰 게 여기 불빛 보이시나요? 큰 게 이제 크랭크 풀리예요. 크랭크 축에서 나와서 벨트로 이제 여러 가지를 돌려주는 거고. 네. 예. 근데 이거 보시면 풀리가 이렇게 됐다가 벨트가 이렇게 해서 여기 위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네. 이게 이제 아이들 풀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헛도는 거예요. 얘는 그냥 혼자 헛돈다고? 네, 헛도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 벨트를 걸어 놓으면 장력이 계속 이 크랭크 축을 위로 당기고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당기고 있으면 이게 한쪽으로 편방화가 생기고 크랭크 축이 조금 마찰이 생기고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이느냐. 네. 그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벨트가 한 바퀴 다 걸려 있으면 대칭이 돼서 힘이 균형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든 힘 받는 모든 부부에 벨트가 많이 걸리게 예,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풀리가 가급적이면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감아주는 거죠. 얘도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만 여기서 가급적이 많이 감기게 하고 얘도 그래서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풀리가 이렇게 많이 감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크랭크 축에 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힘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요즘엔 다 크랭크 축 풀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크랭크 축 풀리 쪽에 벨트가 거의 한 바퀴 거의 감겨져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벨트는 저기 보시면 그 크랭크 풀리를 여기로 당기고 있고 저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벨트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예. 큰 거. 여기에 큰 거 하나가 바깥쪽에 걸려 있고 작은 거 하나가 안쪽에 걸려 있잖아요. 바깥쪽에 걸려 있는 거는 크랭크 축을 왼쪽 우리 화면에서 왼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고 안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뤄서 크랭크 축이 힘들지 않게 네네네. 예,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얘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자, 또 할 거 없나? 없어요.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아 몰라요. 나 이제 몰라요를 일관할 거야. 진짜? 아 이거 진짜 몰라서 몰라요 그러는 거잖아. 이건 진짜 모르지. 모르잖아. 아 뭐 그게 뭐? 여기는 이게 되게 명확하게 써져 있네요. 그 DOT3요? 네. 브레이크. 막 영어를 그러게요? 엄청 많이 안 쓰니까 딱 좀 명확하게 DOT3. 저게 좋은 거죠. 네. 보기 좋네요. 네. 지금 이 아이콘들을 아주 그냥 큼직큼직하게 써놔가지고 되게 보기 좋게 돼 직관적이에요. 있네요. 네. 보기가. 네. 이 자연흡기는 이렇게 또 보면은 우리가 계속 과급 엔진 이렇게 설명하고 전기차 설명하다 보니까 네. 자연흡기는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뻔하니까. 맞아. 옛날에도 네.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또 하기도 좀 그렇고, 과거의 엔진이라고 합니다만은 최신 기술로 다듬어져 있고 또 출력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내구성도 또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쌈마이 엔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 미국차의 전형적인 미국의 색깔이 있는 특징이고요. 엔진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런 그 스몰 블록 엔진 OHV 엔진이 에스컬레이더라든지 채비밴 최신 모델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바이퍼도 이런 방식이었고요. 또 콜벳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게 콜벳 C7 그 엔진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 CTS-V도 이 엔진을 쓰는데 이제 슈퍼차저를 올려서 출력을 높인 거죠. 슈퍼차저만 싹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나 뭐 서스펜션의 구조를 보면은 출력을 조금 낮추고 뭐 기본적인 어떤 부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저렴하게 한 대신에 7천만 원이나 덜어냈으니 까마로 SS의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주행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서킷을 들어가서 네. 이 차의 거동을 좀 살펴보시고 네. 또 밸런스 측면에서 얼마나 큰 만족을 줄 것인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킷으로 가시죠. 네. 네. 가시죠. 네.